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금통위 결과도 주목이 되고요. 일단 아주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문가들 85%가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시장 베이시스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옵션 연계 물량이 거의 소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차익 잔고가 3조 원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물량이 1조 원가량이 되는데요.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면 물량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도 베이시스의 움직임, 컨버전 동향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그 시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를 잘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해외 증시의 모습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3개월 연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호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지수를 크게 끌어올릴 만하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마감한 종가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하락권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0.2%가 밀려나면서 13,982선을 기록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장 마지막에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면서 1,52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의 마감으로 3,1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무부의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0.1%가 증가를 하면서 3개월 연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어앤컴퍼니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5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을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GE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3%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부터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가 밀려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차트 등락을 함께 살펴봤을 때는 오전장의 하락으로 방향을 돌린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가 0.3에서 4%씩 밀려나는 모습 속에 반면에 기초 소재와 기술주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과를 발표한 GE 같은 경우 오늘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라가면서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스코 시스템즈가 역시 강한 모습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6%가 밀려났고 아래쪽으로 살펴봤을 때 JP모간 체이스 역시 0.9%가 밀려나면서 금융주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의 긍정적인 결과 발표 속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종가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3%가 올랐습니다. 3,698포인트 기록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0.07%, 0.67%가 올라가면서 7,7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역시 0.3%가 올라가면서 6,35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유럽발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로 0.7%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전망 크게 웃도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하이네켄, 지난해 매출이 3%가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 5%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는 예상 밖의 순손실 규모가 컸습니다. 4억 7천만 유로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약세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프랑스 CAC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3%가 올라가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차트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오후장으로 가면서 산업 생산의 긍정적인 결과 발표에 힘입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기록됐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소시에테 제네랄이 순손실 규모가 컸다라고 밝혀드렸는데요. 오늘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 3.5%가 크게 밀려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으로 또 다른 금융 종목인 크레딧 아그리콜 역시 1%가 넘게 밀려나는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0.6%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업종별 등락을 살펴봤을 때 우선 상승한 업종으로는 기초소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대로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하락한 업종으로는 통신주 0.6%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의 부진 속에서 도이체텔레콤이 오늘장 0.5%가 밀려난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융 종목인 도이체방크가 오늘장 1.3%대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틀 연속의 약세권에서 등락을 하던 다임러사가 오늘 반등에 나서면서 1.5%가 올라간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피츠백 지수 0.3%가 올랐습니다. 역시 업종별 등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기초 소재 섹터 1.7%로 강하게 올랐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섹터는 2%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소폭의 조정으로 0.1%가 밀려나는 흐름 기록됐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보다폰 그룹이 1%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 기록됐습니다. 독일의 케이블 TV 사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는데 증시 내에서는 1%대의 하락 흐름을 기록했고요. 어제 대규모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바클레이즈는 하루 만에 하락권으로 밀려나면서 0.4%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로이즈뱅킹 그룹 역시 오늘장 0.2%대의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을 했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재료부터 살펴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무부의 발표 1월의 소매 판매 역시 증가를 하면서 3개월 연속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큰 폭의 증가를 하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재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좀 부담스러운 재료로는 오늘 가트너의 집계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휴대폰 판매가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